법에도 이계 질서가 있습니다. 헌법이 최상의 법규입니다. 그 밑에 2단계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국제법인 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3단계는 대통령령과 각 국회 등 헌법기관의 규칙이 있고요. 4단계는 총리령, 부령 등이 있습니다. 제5단계에는 각종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가 있죠. 자치법규는 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법령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법령, 지금 민법 앞부분을 복사해 놨는데요. 법령은 법률 제몇 호 하고 법령의 제목이 표시됩니다. 법령을 보다 보면 제몇 조의 2라는 조항이 보입니다. 이는 해당 조항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을 규제하고자 할 때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조문에 2개 이상의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다만, 그러나 등으로 시작할 때에는 단서조항으로서 첫 번째 문장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없이 2개의 문장이 나열되어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3단 논법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규를 해석해서 결론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여 합니다.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죠. 증거는 주장하는 자에게 거증 책임이 있습니다. 법관이 확인을 하는데 때로는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것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은 주의 사정이나 사물의 성질에 비추어서 일단 사실의 존재 여부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정된 것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의 법적 효과는 깨지게 됩니다.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혜자로 추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주는 공익 등의 이유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반증만으로 그 결정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결정 취소의 법적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실종선고제도가 있는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정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추정해서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효과는 깨지게 되지만 간주는 확정을 해놓고 결정 취소의 법적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 이것이 추정과 간주의 차이입니다.
법의 해석의 기준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하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 하고 학자들이 하는 해석을 학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의 방법은 물리 해석, 축소 해석, 확장 해석, 유추 해석 등 여러 방법이 있죠. 아무래도 학리 해석보다는 유권 해석이 더 엄격하겠죠. 법의 제재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강제 수단을 말합니다. 헌법상 제재는 뭡니까? 탄핵입니다. 우리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우리는 경험을 했죠. 대통령뿐만 아니고 헌법의 법관이라든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이라는 제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상으로 제재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죠. 사형에서부터 징역 등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형벌을 과하는 것이고, 민법이나 상법상 이 제재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의 효력이라 하면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법의 효력을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타당성은 법규 내용이 정당해야지, 그리고 합리적이어야지, 보편 타당해야지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실효성은 강제 규범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법규범이. 법의 형식적인 효력은 시간적인, 인적인, 장소적인 효력을 갖고 있죠. 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 것이죠. 법에 그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와 동수준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적인 개폐 이외에 그 내용과 저촉되는 동의 또는 상위의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법은 소멸하는 것이죠. 이를 묵시적 개폐라고 합니다. 법은 시행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죠.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법이 적용을 받는 자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획일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권이 미치는
공간, 영토, 영해, 영공에 효력이 미치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국제법상 취업법권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구역, 다른 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있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예외입니다. 즉 취해법권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은 우리 법이 효력을 갖지를 못하고 다른 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우리나라의 법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됩니다. 장소, 시간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의 인적 효력의 예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특권이나 더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국가공무원법, 노동법, 미성년자보호법, 군형법 등의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의 인적 효력과 장소적 효력과 관련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등이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한 나라의 법적 효력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죠. 속지주의는 자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자국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소 다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며 속인주의 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할 경우에는 속지주의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참정권이나 청원권, 국방의 의무 등은 성질상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다음 군사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국가의 개념 그리고 법치주의 개념을 알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지역과 거기에 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조직체, 이것이 국가죠. 이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바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 나타난 것이죠. 국민이 되는 자격을 국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귀화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주권자가 되고 유권자가 되고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 물론 이 기본권의 주체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지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통치 대상이 됩니다. 통치 대상에는 자연인인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이 되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헌법에는 북반부에서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헌법과 북한 헌법의 영토 표현이 좀 다르죠. 다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인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혜를 말합니다. 법치주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고 그 기초는 권력 분립, 그 내용은 법률의 지배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법은 국가 권력 발동의 근거인 반면에 국가 권력의 제한, 통제 기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요청됩니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몇 개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 헌법은 성문 헌법이고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괄적인 이임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법치주의를 제약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이 두 개의 권리의 행사는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의 개요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법의 목적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법의 분류를 공부했죠. 실정법과 자연법, 공법과 사법, 절차법과 실체법 등 법의 분류도 공부했고 헌법이야 법률, 대통령령 등 법의 이계질서를 공부했습니다. 법관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확정하고 실정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했고요. 법의 효력은 실질적인 효력으로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인, 인적인, 장소적인 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념, 즉 국가의 3요소를 공부했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법률 지식과 리걸 마인드가 향상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했습니다.